현금 청산 이슈가 나와요. 근데 이 현금 청산 이슈가 이게 제가 터뜨렸거든요. 그 이사 대책 초반에 나왔었던 영상들 보다 보면 저도 모니터링들을 쭉 해봤거든요. 죄다 막 이사 대책 뭐 공급 의미 없다.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LH 공급해봤자 뭐 이게 과연 대체제가 될 거냐. 기존 신축 아파트 전혀 안 흔들린다. 이런 내용들은 많아요. 뭐 저도 뭐 그걸 중심 있게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현금 청산이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 이거를 제대로 다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잘 모르니까. 이게 뭐 부동산 전문가들 뭐 그분들이 비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투기 방지 대책은 한 페이지로만 있고요. 그 한 페이지에서 4줄이에요. 4줄밖에 없어요. 현금 청산 내용이. 앞으로 우리 대책 발표 이후로 새롭게 신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우선 공급권을 안 준다. 그리고 괄호 열고서 현금 청산한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미친 거죠. 이게 재개발을 좀 아시는 분들, 재건축을 좀 아시는 분들은 현금 청산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못 쓴다라는 걸 좀 알아요. 우리가 뭐 일명 신축 빌라 입주권 뭐 안 나와도 현금 청산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은 해도 엄밀하게 말하면 현금 청산은 아니에요. 그 빌라 막 우리 신축 빌라 막 지어가지고 여러 개가 있으면 뭐 8개의 빌라를 지었어요. 거기에서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게 현금 청산은 아닌 거거든요. 공유 8분의 1 지분을 들고 있는 거지 청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금 청산은 완벽하게 청산 조합원으로 분류되면 청산인데 와 저는 현금 청산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쓰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딱 4줄짜리거든요. 이게 우선 공급권을 안 준다라고만 써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역으로 딱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우선 공급권이 뭐냐라고 파고 들어가면 이제 이번에 나왔었던 공공 직접 시행으로 가면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 나오고요.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뭐냐면 우리 중공업지역, 저층 노후지역 그리고 역세권 여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우선 공급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 그리고 공공 뭐 그냥 쉽게 우리가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중공업 지역에서 우리가 LH가 딱 짓게 되면 여기는 2월 4일 이후로 신규 계약한 사람들이 다 현금 청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그동안 도정법상에 입주권 안 주는 조항들 같은 경우는 일명 쪼개기 하지 말라라는 거고 예를 들어 뭐 2008년 7월 30일 이후로는 뭐 새롭게 건설된 이제 신축 빌라들은 입주권 안 준다. 뭐 2003년 12월 30일 이후로 쪼개기한 토지라든지 전환다세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걔네들을 안 준다는 거지 멀쩡한 애들은 이후에 거래한다 하더라도 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현금 청산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숨 막히는 거죠. 앞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빌라가 어느 순간 청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거가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와 일단 중공업 지역대 사실 변창흠 장관 오고서 중공업 지역대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왜냐하면 변창흠 장관 자체가 본인이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뭐 중공업 지역 건설하겠다. 저는 이거 개념적으로 되게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서울의 중공업 지역들은 사실 공업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지가 오래예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요즘 중공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만 엄청나게 짓는 거잖아요. 지산밖에 그렇게 뭐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 여기다가 아파트 짓겠다. 일반인들은 못하지만 그냥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이 가버리면서 짓겠다라는 건 저는 그건 되게 괜찮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후로는 다 청산해버리니까 거리가 싹 막혔죠. 그리고 빌라 지역들도 지금 사실 되게 웃긴 게 빌라가 가격대들이 근래 들어서 많이 올랐거든요. 예정지대 좀 가능성 있을 만한 데도 올랐는데 지금 찬바람 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현금 청산 당할지 모른다가 첫 번째.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350m예요. 근데 우리 서울에 여기 얼마나 많아요.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역세권, 이렇게 역세권, 이렇게 역세권 해서 우스갯소리로 여기에서 351m에 있는 빌라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그 정도로 막 이게 역세권 하다 보면 어지간한 빌라들이 다 역세권에 들어가고 사실 그것만 피하면 되냐 했더니 저층 노후 지역들은 사실 개념도 모호해요. 저도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이게 저층 노후의 개념이 뭐냐? 한 달째 답변이 안 와요. 사실 어떻게 내가 그냥 지정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되게 웃긴 정책인 거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더 웃긴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이사 부동산 대책은 그나마 이게 주민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뭐냐면 주민 동의율을 우리가 뭐 공공 직접 시행 간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멋대로 지정하진 않겠다.
주민 동의율 3분의 2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그렇고 우리가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들도 주민들이 원하면 간다라는 건데 사실 생각보다 주민들이 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준공업 지역이에요. 그냥 그 빌라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것보다 그래도 공공 아파트라도 짓는 게 어디야. 제가 얘기했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명함이 갈렸다고. 공공재개발들은 생각보다 신청 많이 했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공공 직접 시행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 만한 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왜냐면 공공으로 가도 그래도 아파트 받는 게 나니까. 방금 전에 뭐예요, 뭐 노브랜드 아파트 지어도 그게 어디예요? 뭐 아파트는 아파트니까 그렇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건 3분의 2라는 게 엄청나게 커요. 지금 후랭이 TV 막 한창 얘기 나오고 있는 그 경실련 그분 얘기 영상 좀 재밌게 봤었었는데 그분이 했었던 말 중 하나가 그분이 뭐라 했어요? 75% 동의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국가가 어딨냐고. 그분이 했었던 말 중에서 인상 깊었었던 게 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그렇게 토지 수용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기사 본 것 같아요. 뭐 우리 고속도로 짓는데 이 집이 자기 안 팔아가지고 알박기 해가지고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 저도 사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공산주의 중국도 생각보다 되게 민주적이다. 남의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수용하고 부시고 막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떡해요. 그냥 이미 상기 신도시도 뭐예요? 그게 다 논밭 수용이거든요. 아 나는 집 필요 없다. 난 농사 짓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강제 수용하는 법률인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도 우리 75%가 그것도 그렇게 되게 어렵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95%를 내가 토지를 확보해야지 나머지 5%를 이것도 수용이 아니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재건축도 매도 청구고요. 재개발은 수용이에요. 현금 청산시켜버릴 수 있어요. 더 세네. 엄청난 거예요. 재개발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75%도 달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3분의 2는 사실 엄청난 거란 거죠. 그건 3분의 2 동의율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나는 공공직접 시행으로 가면 현금 청산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으로 간대. 그럼 나는 현금 청산인데 반대해야겠어. 해가지고 막 안 돼라고 하면서 입에 거품 물고서 반대를 해도 3분의 2가 동의하면 난 청산이에요. 이게 3분의 2라는 것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민주적인 절차는 있어요. 뭐 과반수의 이제 횡포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3분의 2 동의라는 그런 허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좀 구분하는 게 이게 여기 계속 구분할 게 많아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서 공공직접 시행자 방식이라는 얘기는 했었죠. 근데 이거는 도정법을 따라가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름 어렵죠. 이거는 뭐 준공업지역 역세권, 저층 노후 여기는 그냥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요. 여기는 노후도의 개념도 없고요. 그리고 동의율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 그냥 갈 수 있어요. 동의율 자체가 원래 그 법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논밭들 토지 수용하려고 만든 법률이거든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얘기한 게 그래도 자체 허들로 원래 동의율 따위 필요 없지만 우리가 받아줄게 3분의 2는 공공이 멋대로 하진 않을게. 민간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는 줄게라는 건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하면 괜찮은가 했더니 바로 다음 날에 뭐가 터졌죠? 서울역 앞에 뻥 터졌죠. 동자동. 네, 동자동. 자, 우리 서울역 쪽방촌이 터졌죠. 바로 2월 5일 날짜에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의 실체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제가 왜냐면 계속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게 그냥 겉에서 이게 공공이 간대라고 해버리면 너무 뭉뚱그려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도 현금 청산이에요? 라는 질문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게 용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공공 재개발이라고 해버리면 또 우리 기존에 공동시행자 방식도 그러면 이것도 현금 청산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구분 가는 건데 이사대책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게 공공주택 특별법이 도대체 뭐야? 하게 되는 거죠. 공공주택 특별법의 실체가 이번에 동자동에서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2월 5일 날짜로 변창훈 장관님 가가지고 시찰해버려. 여기 이대로 냅두면 안 되겠어. 우리 공공이 가야겠다 하면서 공공 출동해서 딱 구역 지정해놓고서 싹 다 현금 청산시켜버리겠습니다. 해버린 거잖아요. 쪽방촌. 네, 쪽방촌들.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건 이사대책은 또 달라요. 이사대책은 2월 4일 이후로 신규 매입분들은 현금 청산이잖아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동자동 건 같은 경우는 뭐냐? 그 전에 가지고 있었어도 싹 청산돼요. 왜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실거주자만 우선 공급권을 줘요. 거기에 실제로 거주한 사람들만 우선 공급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안 했다. 참고로 지금 거기 서울역 쪽방촌에 실거주자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90%는 뭐 솔직히 거기 누가 살겠어요. 그냥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90%는 실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럼 90%는 현금 청산이냐? 라고 했었을 때 1주택자라고 하면 그 쪽방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실거주 안 했어도 우선 공급권을 줄게. 근데 다주택자라고 하면 너는 현금 청산이야. 라는 거예요. 우아해요. 우아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이건 진짜 토지 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역 쪽방촌 가보면 장난 아니에요. 막 사람들 막 플랜카드 막 싹 다 걸려있고 빨간 걸로? 막 검고 빨갛고 막 자극적이해서 막 그냥 막 지금 뭐 거기 추진하던 사람은 막 거기 막 시청 찾아가고 막 국회 찾아가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뭐 이거는 결사반대 제2의 용산 사태 터진다. 누구 죽는 꼴 보고 싶냐라고 하면서 그냥 입에 거품 물고서 반대해요. 당연하죠. 뭐 재산권 침해니까. 그러면 얘기는 해요. 이 현금 청산 당하면 우리가 재개발의 그 감정 가격이랑 약간 좀 달라요. 우리도 재개발은 우리가 조합원들의 비율을 나누기 위한 감정 평가이기 때문에 시세 감정이 아니라 그게 그 가치, 비율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낮게 감정 평가해도 뭐 결국 그게 그건데 현금 청산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 감정을 해줘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시세는 아니란 거죠. 입주권을 받는 그 가치와 안 받는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빌라 시세는 쳐줄게 라고 해도 나는 아파트 받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빌라 시세 쳐주면 뭐하냐는 거죠. 뭐 빌라 시세도 내가 산 가격을 다 쳐주냐라는 것도 사실 그건 뚜껑을 까봐야겠죠. 뭐 장관님은 시세 쳐준대요. 뭐 장관님 말을 좀 믿어보세요. 아무튼 뭐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가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하고 정말 복잡해하고 하는 게 제가 쭉 지금 벌써 한 몇 분 얘기했죠? 1시간 동안 쭉 이야기했는데 개념들을 풀어가는 데만 해도 스텝별로 가야 우리가 이번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신문기사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신문기사만 보면 뭐야 뭐 그냥 실거주 안 하면 현금 청산이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장님 일반 재개발도 지금 뭐 거주해야지 된다고요? 막 이러고 막 사람 자꾸 다 헷갈려요. 2년 거주 요건은 재건축은 생겼잖아요. 아직 명확하게 말하면 아직 안 생겼어요. 아직 도정법 통과 안 했거든요.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라서 이게 이번 3월 달에는 통과될 줄 알았는데 3월 달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정법 통과돼가지고 그러고서 새롭게 신규 조합 설립 인가하는 재건축들은 2년 실거주 안 하면 분양 신청 못 한다. 즉 현금 청산이다 라는 얘기인데 재개발은 전혀 상관없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재개발, 재건축 구분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또 실거주 안 하면 현금 청산이고 2월 4일 이후로 산 사람은 또 현금 청산이고 이게 다 사람들이 용어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기자들도 이게 주어가 명확하지 않게 쓴 기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읽으면 우리 개념 정리도 쭉 됐죠. 네. 우리가 일반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이 있고 그리고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이 있죠. 이거는 둘로 나눠야 된다. 56 부동산 대책, 84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던 거는 공동시행자 방식이다. 그리고 이번에 24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건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네. 동자동에 우리 서울역 쪽방촌 지정한 거는 그냥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서 이거는 동의율 필요 없어요. 주민들 위사랑 필요 없거든요. 그냥 에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긴 지정하겠어 라고 하면 지정하는 건데 자 이렇게 개념 정리들이 쭉 되다 보면 이제부터 정말 무서운 세상들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 예정지들이 말 나오는 데들이 어디들 쭉 있어요. 근데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면 이사 대책 이후로 새롭게 매수한 사람들은 싹 다 현금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는 거가 우리는 공공 직접 시행으로 안 갑니다. 우리는 공동시행자 방식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매수자들도 계속 들어와야 그걸 손바뀜도 좀 되고 원주민들 비율도 좀 줄어도 집값이 올라가야지 재개발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실 두 번째는 거기 아직도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해관계들이 좀 많이 엮여 있는 분들도 많아서 팔려고 그러면 신축 빌라들은 싹 청산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있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현실은 좀 잘 모른다 치더라도 일단은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가요라고 말하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기자님들이랑도 이야기하다 보면 제 말에 대부분 많이들 공감을 해요. 뭐냐면 이 공동시행자 방식은 김은미 전 장관이 있었을 때 나왔었던 개념이고 변창훈 장관이 내가 딱 이제 실권 잡아가지고 출발한 게 직접 시행자 방식이에요. 직접 시행 방식을 아무도 신청 안 해. 그러면 내가 시작했는데 실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적을 만들어야겠죠.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애초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신청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 공공재건축계는 약간 느낌이 다르게 우리가 이거 아니면 갈 길이 없거든요. 인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지정을 안 해주잖아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안 해주니까 출발이 안 되니까 그래 공공이라도 우리 노브랜드 아파트라도 받자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공동시행 방식은 뭐 이전 장관이 했었던 건데 뭐 이제 이거는 애초에 서울시 답변도 그래요. 서울시도 이번에 2차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2차가 끝이에요. 3차는 기획이 없어요. 사람들이 3차 지정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3차는 애초에 서울시에다 물어보세요. 서울시에서는 2차 발표가 마지막이에요. 3차는 기획이 없어요. 그러면 2차 발표에서 된 곳은 가겠지만 2차 발표에서 쭉 다 떨어진 데들은 이제 공동시행자 방식은 이제 앞으로 없단 거죠. 직접 시행으로밖에 안 갈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막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면 장관님께서 아니 직접 시행으로 가서 내가 한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이 늘었습니다라고 해야 면피가 살지 그냥 있으면 살겠어요? 그렇게 되면 와 이게 지금이야 이사 대책 나오고서 얼마 안 됐고 지금 빌라 거래량들이 지금 싹 얼어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겠지만 이게 2달, 3달, 6달, 1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이사 대책 이후로 새롭게 매수한 사람들이 막 늘어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게 지금이야 논란이 되니까 아 사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뭐 안 하는구나 하면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이제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간대 라고 하면 나는 안전자에서 청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더 무서운 거. 여기보다 더 무서운 게 그렇게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해. 그러면 열중시하고 있다. 그 변장관님 갑자기 청와대에 끌려갔어. 지금 집값 잡아야 되는데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이제 다음 대선이 있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야 너 지금 장관 앉혀놨더니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쪽방촌을 또 지정하겠죠. 사실 서울역 쪽방촌이 처음이 아니에요. 영등포에도 쪽방촌 1년 전에 지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 1년 동안 지지부진해요. 왜냐? 그게 결사반대하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서울역 쪽방촌 지정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품 물고서 반대하고 있는데 근데 실적 만들려고 하면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강행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피바람 부는 거예요. 야 이러면 밀어. 토지 수용 이거잖아요. 토지 수용. 말 그대로.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진짜 무서운 세상? 공공 앞에서는 뭐 희생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그때 경실련 그분 얘기했었던 거 보면서 북한은 할 수 있겠다. 북한은 하겠지만 그 중국도 안 하는 정책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저도 처음 듣고 이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저도 변호사님들 많이 알거든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그 법은 잘 몰라요 라고 해요. 왜냐면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법이 지금 도심지에다 지정하라고 만든 법이 아닌데 그걸 도심지에다가 지정한다는 게 이사대책이고 이거 서울역 쪽방촌은 애초에 이사대책과 별개로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또 이사대책이 잘 안 가면 그냥 쪽방촌 제2의 쪽방촌 제3의 쪽방촌 더 지정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지금 뭐 채팅창도 난리 아닌데 막 무섭다 뭐다 막 징글징글하다 막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세상들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임기 말이다 보니까 실적 내려고 어떤 짓이 또 나올지 그리고 변창훈 장관 이러고도 뭔가 집값이 안 잡히고 이러고도 막상 실적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또 참신한 무언가를 또 만들겠죠. 앞으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사대책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공부를 안 하면 내 재산이 박탈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위헌이 아니래요. 아무튼 뭐 우리가 시세대로 여러분들 빌라 가격들 뭐 현금 청산해주기 때문에 뭐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위헌이고 아니고 나는 내 재산 갑자기 뺏기고 그걸로 어디 갈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세상이고 또 여기가 어디가 될지 모른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막말로 중공업 지역이다 라고만 하면 중공업 지역만 피해서 살면 되거든요. 어떤 조건들이 있다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이게 안타까운 게 진짜 서민들한테 이게 치명적인 정책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도 저도 좀 사실 이런 얘기 계속하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죠. 뭐 빌라 안 좋다는 얘기하면 빌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오히려 각인 효과가 뭐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인 거는 있지만 그러면서 빌라 안 그래도 뭐 제가 안 좋다 뭐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빌라들은 이러이러한 점들을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빌라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있죠. 누구나 다 돈 많으면 당연히 아파트 가고 싶죠. 그것도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 가고 싶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 뭐 한남동에 있는 뭐 고급 빌라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빌라는 진짜 흔히 말하는 썩빌. 필로티 있는 빌라. 그쵸. 주차 되게 힘든 빌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 좋아서 사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울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직장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살고, 그래도 전세로 있기보다는,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빌라 소액으로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빌라 현금 청산해버리면서, 너 이거 가지고 떠나. 해버리면, 그 지역 일대를 현금 청산, 예를 들어 시세 반영 100%다 해줬다고 칠게요. 해줘도, 그럼 내가 보상받으면, 우리 상기신도시가 똑같거든요. 상기신도시 토지 보상하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돈 가지고 농지 못 산다라는 거죠. 내가 100평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농사 지으려 했더니, 여기 보상금 막 다 쏟아지는 인근 땅값 다 올라가고 어디 가요? 이 돈으로? 라고 묻잖아요. 그것처럼 내 빌라를 딱 섹터 딱 구획해가지고 여기 10,000제곱미터를 갖다가 토지 그냥 싹 가져갔다. 현금청산 싹 시켰다. 라고 하면 나도 어딘가 살아야 되니까 그 옆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주 수요대 막 생기니까 전세 가격도 다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갈 데가 없단 거예요. 이게 시세대로 다 반영을 해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거주지가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서민들한테는 치명적인 정책이 이번 대책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살 때 다주택자 되지 말란 거죠. 그러면 너가 빌라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발 예정지 살 거면 너 그럼 그거 한 채만 사. 다주택자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어? 아니면 실거주 않으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야, 이거 무서워서 사겠냐라는 거죠. 혹은 진짜 내가 거기 살 거면 그렇게만 살아. 얘기 나오니까 이게 지금 현재 빌라 시장의 진짜 폭풍 같은 정책들 들어보면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니까 되게 무서운 거고 제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맨날 댓글 달려요. 소장님 최근에 매매 계약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사 대책 전에 계약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 이거 매수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하면 그냥 거품 물고 반대하세요. 왜냐면 난 청산이니까. 혹시 쪽방촌 사례 거기서 댓글 달리는 것들 보면 저도 그렇게 지정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을 때 거기 실거주하기는 어려우면 다른 주택들은 없으면 돼요. 그럼 내가 다주택자면 자녀한테 증여하고 자녀 세대 분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규제가 나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꼼수밖에 못 찾게 되는. 그 와중에서도 오히려 이걸 되짚어 보면 투자자들은 투자할 수는 다 있단 말이에요. 나 다주택자 아니면 되네? 쪽방촌 사례처럼 그렇게 돼도 나 다주택자 아니면 받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은 또 못 들어가고 진짜 빌라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빌라 무서워서 못 사고 그러니까 투기꾼들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또 할 수 있겠네? 하는 거고.